겨울비가 계속 오네요. 많이 오네. 아니 오늘 눈 오는 것도 아닌데 비 오면 왜 차가 막히는지 난 당최 알 수가 없네. 아니 거기서 여기 오는데 1시간이 넘게 걸렸으니까 참네. 자, 그러면 겸업 나머지 내용을 좀 더 보겠습니다. 이게 법인의 겸업인데 여기서 우리가 한 번쯤 따져보죠. 개인을 따져보자 이거요. 그러면 이 6가지 업무를 우리 공인중개사인 개공이에요. 공인중개사인 개공사는 6가지 업무를 모두 수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개인은 겸업 제한이 없으니까. 법인이 못하는 업무도 할 수 있어요. 이사업체 있죠? 법인은 직접 못하죠. 개인은 할 수 있어요. 겸업 제한이 없으니까. 그죠?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우리 중개인 있죠? 부칙규정에 개공. 중개인의 경우는 지금 이 6가지 업무 중에 뭐만 안 되는 거예요? 경공매만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머지는 다 할 수 있죠. 이해되십니까? 자, 이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이제 감 잡아두시고, 이 6가지 업무는 모두 중개업이 아니에요. 중개업을 제외한 업무니까. 그래서 이제 이에 대한 보수는 중개보수 규정에 적용이 없습니다. 자, 차츰하기로 하고, 그럼 경공매를 잠깐 부연 설명을 하는데, 우리 지금 현재 합법적으로요, 이 경매, 공매 업무에 대하여 보수를 받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가, 경공매 업무는 원래 변호사의 업무예요. 그리고 합법적으로 법무사가 관여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개공이 관여를 할 수가 있죠. 보수를 받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원래는 변호사 업무였죠. 근데 변호사들이 이제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었기 때문에 이걸 팽개쳤는데, 변호사들이 다시 경매 시장으로 돌아오고 있죠. 중개업 시장도 계속 변호사들이 기웃기웃하고 있죠, 지금. 이거를. 한 해에 지금 변호사가 2,000명씩 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개공과 법무사, 이렇게 이제 다 같이 할 수 있는데, 명실공히 경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공매 대상이 된 부동산에 대한 권리 분석, 취득의 알선, 입찰 신청, 매수 신청, 대리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경매라는 것은 법원에서 한다는 거 아셔요? 공매라는 말은 공개 매각의 준말로 이해하세요. 공매는 공개 매각이다. 해서 이 공매라는 것은 한국자산관리공사뿐만 아니고 세무서장, 지자체장, 그 다음에 뭐 세관, 기업체, 은행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한국자산관리공사 하는 공매만을 공부를 합니다. 자, 그러면 경매, 공매 부동산에 대한 권리 분석은 그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동산 낙찰받으면 내가 임차인의 보증금을 떠안아야 되느냐, 이런 걸 분석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취득의 알선은 경제적 가치 등을 수익 분석해 주는 겁니다. 해서 현재 이거 시세 얼마고 이렇게 낙찰받고 이렇게 팔면은 이 정도의 수익이 예상된다. 이게 취득의 알선이고, 대리는 입찰표를 써주고 낙찰 받아주는 행위예요. 이게 대리다. 그럼 명실공히 이 업무를 모두 수행할 수 있는데, 단 이 업무에 대해서 우리 중개인, 부칙규정한 개공한테는 허용을 안 했어요. 한 가지도 못합니다. 중개인은.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이거를 우리한테 허용을 할 때 변호사협회에서 엄청 반대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게 그 부동산 거래 신고가 엮어져가지고 이제 우리한테 허용을 하게 된 거예요. 그 나중에 시간이 있을 때 기회 있으면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걸 허용을 하면서 그들의 반대에 부딪히는 바람에 조건을 달았어요. 그럼 너네들이 하는데 대신 경매 부동산에 대한 대리를 하고자 할 때, 그러니까 법정에 가서 입찰표 써주고 낙찰 받아주는 행위를 한다. 요 행위를 할 땐 법원에 등록을 해라 그랬어요. 법원에 등록을 하고 그 감독을 받아야 된다고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경매 부동산에 대한 대리할 때만 법원에 등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경매 부동산 권리 분석과 취득의 알선만 한다면 이거 등록 안 하고 그냥 할 수 있죠. 그럼 공매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하고 있으니까 공매 부동산 권리 분석 취득의 알선 대리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할 수 있죠. 법원에 등록 필요 없이. 그죠? 그러니까 오직 경매 부동산 대리할 때만 법원에 등록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 허용이 됐을 때 경매 대리업 등록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무 마지막 편에 이게 실려 있는데,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규칙이라는 게 있어요. 매수신청 대리인. 이 대리인 등록을 많이 했거든요. 처음에는. 근데 이거만 안 하면 되잖아요. 그죠? 이거 하는데 돈 들어가거든요, 이거. 그러니까 대리인 등록 요즘은 거의 안 합니다.
실무적으로도요, 경매 물건을 찾는데 중개사무소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안 옵니다. 차라리 경매 컨설팅이 걸렸는 데 가죠. 무슨 말인지 되십니까? 그러니까 사실 등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시험에 대비니까 경매 부동산 대리할 때만 법원에 등록을 요구한다. 나머지는 그냥 할 수 있다. 단 중개는 아무것도 못한다. 이 정도만 이해해 두세요. 여기까지. 자, 그래서 이게 바로 경공매 업무였습니다. 자, 그러면 경공매까지 다 봤어요. 그럼 이제 넘어가죠. 고용인 116조. 자, 그럼 이제 고용인인데 거기 법제 15조가 실려 있으니까요. 조문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고용인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고용인 법제 15조 제1항. 기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사 또는 중개보존을 고용하거나 고용관계 종료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과청에 신고해야 된다. 2항. 소속공사 또는 중개보존의 업무상 행위는 업무상 행위의 밑줄이에요. 그를 고용한 기업공사 행위로 본다. 기업공사 행위로 본다의 밑줄이에요. 업무상 행위에 대해서만 개공의 행위로 봅니다. 자, 규칙 제8조로 내려가죠. 규칙은 시행규칙을 말한다고 그랬죠. 이거는 국토교통부령을 얘기합니다. 그럼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8조예요. 1항. 개공사는 소속공사 중개보존을 고용한 경우에는 법제 3사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교육을 받도록 한 후 법제 15조 제1항에 따라 업무 개시 전까지, 자, 고용한 경우 밑줄 긋고 업무 개시 전까지 밑줄 긋고 등록관청에 신고, 전자문서에 대한 신고를 포함한다. 신고해야 한다. 그럼 고용신고는 업무 개시 전까지 들어간 얘기죠? 이 얘기고, 다음 2항 내려갑니다. 제1항에 따른 고용신고받은 등록과청은 법제 5조 제2항에 따라 공인인증서증을 발급한 시도의사에게 그 소속공사에 공인인증서 자격 확인을 요청해야 된다. 그래서요, 자격 확인 요청을 직접 등록과청의 시도의사에 들어가기 때문에 자격증 사본을 첨부하지 않아요. 다음 3항. 제1항에 따른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과청은 법제 10조 제2항에 따른 결격사유 해당 여부와 법제 3, 4조의 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교육수료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그래서 결격 여부 신원조에 들어가고요. 교육수료 여부도 직접 확인하기 때문에 교육수료증 사본도 첨부하지 않아요. 다음 4항. 기업공사는 소속공사 또는 중개보존의 고용관계 종료된 때는 밑줄,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 밑줄 그시고 법제 15조 제1항에 따라 고용관계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 10일의 동그라미 등록관청에 신고된다. 그럼 고용관계 종료 신고는 10일 내에 하라는 얘기죠. 자, 다음에 5항 갑니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소속공사 또는 중개보존의 고용관계 종료 신고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소속공사 중개보존의 외국인을 고용한 경우는 밑줄, 외국인을 고용하는 경우 밑줄 긋고 제4조 제1항 제6호 감옥의 서류, 즉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예요. 이 서류를 첨부해야 된다. 자, 조문 다 읽어봤습니다. 보겠습니다. 그럼 법제 15조를 다 읽어봤는데 규칙 제8조하고 고용인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네요. 소공사와 중개보조원이 있습니다. 용어의 정의를 한번 기억을 떠올려보죠. 소속 공인중개사라 하면 말 그대로 가자고 그랬죠. 말 그대로 간다. 그러면 기업공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가로 열고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한다. 이 말 들어가 있고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기업공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기억합니다.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 업무 수행하거나 보조하는 자 이렇게 이해하시고 중개보조는 꼭 명심할 게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출발한다는 걸 반드시 명심해야 돼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그러나 기업공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및 일반 선문도 기업공사 중개 업무와 관련된 단순 업무를 보조한다는 말이 꼭 나와야 됩니다. 단순 업무를 보조하는 자다. 이게 보조원의 용어를 정했어요. 이들을 우리는 고용이라 하고 그럼 이들을 고용하기 있어서 조문을 전부 다 읽어봤는데 인원수 제한을 받나요? 안 받나요? 받지 않습니다. 인원수 제한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수십 명 고용해도 되고 전혀 고용치 않아도 되고요. 중개업법 시절에는 인원수 제한이 있었어요. 있었습니다. 근데 현재는 이런 규정 다 삭제했죠. 그래서 인원수 제한 없고 결격에 해당하는 자를 고용하면 안 되겠죠. 당연한 얘기고 이 둘 다 이중 소속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한 중개사무소에만 근무를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고 그럼 이들을 고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고용신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종료되면 종료신고도 하셔야 돼요. 이게 주 타겟인데 고용신고는 지금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면 교육을 받도록 한 후에 언제까지?
업무 개시 전까지 신고하래요. 이렇게. 근데 고용관계 종료 신고 있죠. 종료가 됐다. 그들과의 고용관계 종료됐거나 그들이 그만뒀거나 해고를 했다는 얘기인데 이때는 며칠 내에? 10일 내에 신고하래요. 그래서 우리 과목의 중요한 숫자 두 번째 10일이죠. 7일이 가장 중요하고 10일이 두 번째로 중요한데 7일, 10일은 주요 내용을 통째로 다 암기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종료 신고는 10일이에요. 근데 원래 고용 신고도 10일이었어요. 똑같이. 근데 고용 신고만 업무 개시로 바꿔버렸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10일로 운영했더니 이게 있으나 마나가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등록관청에 감독을 나갔는데 실장님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명단을 딱 봤더니 고용신고 들어온 게 없어요. 신고 왜 안 했냐 물어보겠죠? 그렇죠. 어제 출근했다 어제. 근무한 지 1년 됐는데. 그러니까 실효성이 없으니까 이거를 업무 개시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만약에 실장님 고용신고 안 했잖아요. 걸리면 업무정지예요. 한 달 나갑니다. 업무정지 한 달 나가고 싹싹 빌면 15일로 깎아주고 비타오백 잘 안 사다 주면 한 달 반 때려버려요. 그래서 어쨌든 고용신고는 업무 개시 전이다.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감독 뜨잖아요.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감독도 못 나오게 있는데 상반기 감독, 하반기 감독 있어요. 원래가. 구정 세면은 상반기 감독, 추석 세면은 하반기 감독 이렇게 나오는데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못 나오고 있죠. 감독 뜨잖아요. 그럼 다 도망가요. 문 닫고 다 쉽니다. 그냥. 이거 괜히 쓸데없이 서류 걸려가지고 업무정지 먹지 말고 다 도망갑니다. 그리고 한 번은 나도 외견 나갔다가 저기 어디더라? 저 아래 어디지? 저 동탄에 거기 상가 보러 갔다가 사무실로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 사장님한테 문자가 쫙 왔어. 감독 떴다 가니까 어디 가서 놀다 와라. 고마워. 그러면서 그냥 퇴근해버렸지. 그래서 어쨌든 다 도망갑니다. 그래서 그날은 아주 분양사무소 미어 터집니다. 거기서 다 만나. 다 글로 도망가는 거예요. 아니면 이제 카페 아주 미어 터지죠, 아주 이게. 자, 그래서 이렇게 고용신고를 이제 업무 개시까지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거는 있다가 없다가 다시 부활했어요. 고용신고, 종료신고가 있다가 없다가 다시 부활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 고용신고 들어가기 전에 이들이 교육을 받도록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교육제도 나중에 공부하는데 소공사는 실무교육 받으셔야 돼. 소공사 실무교육 지금 며칠 한다고 그랬어요? 4일, 7시간씩 4일 합니다. 현재 이렇게 되고 교육비는 13만 원이에요. 근데 중개보조원 있죠? 이분은 직무교육 받아야 돼요. 고용신고 전 1년 내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직무교육은 반나절이에요. 3, 4시간 하게 돼 있는데 현재 3시간 내지 4시간 합니다. 그래서 중개보조원은 직무교육을 받는다. 직무교육을. 지금 현재 직무교육비는 5만 원이에요. 그래서 협회에서 전부 다 위탁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중개 실무에 나가기 전에 전부 다 교육받고 와야 돼요. 개공은 실무교육, 소공도 실무교육, 보조원은 직무교육 이렇게 이제 받고 오셔야 됩니다. 그럼 이들이 교육을 받도록 한 후 업무 개시까지 신고하러 했으니까 규정의 취지를 봤을 때 교육비 누가 내야 돼요? 보조원 본인이 내야 돼요? 사장이 내야 돼요? 사장이 내야 되겠죠? 교육을 받도록 한 후 이들을 고용한 때에는 교육을 받도록 한 후 업무 개시까지 신고하라 이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내주세요. 우리는 사람을 쓰는 입장이에요. 소탐대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사람 만들어야 되죠? 그러니까 교육비 주세요. 그것도 또 5만 원만 덜렁 주지 말고 정식값도 주고 교통비도 줘야지. 그러니까 신사임당 2장 정도는 줘야지. 그 쓸데없이 5만 원만 딱 주면 안 돼, 그거. 그러니까 어쨌든 내 사람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을 받도록 한 후 그들이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는 전자문서로 할 수 있어요. 그 신고 있잖아요. 고용신고, 종료신고 있잖아요. 종료신고는 전자문서 할 수 있느냐 규정이 없거든요. 근데 실무적으로 지금 유일하게 전자신고가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게 이거예요. 어디를 가면 할 수 있냐면요. 참고 여기 실무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정부 24시 있죠. 정부 24시에서 전자신고 합니다. 이거. 그래서 전자신고로 할 수 있어요. 일단. 자, 그 다음에 이제 소공사는요. 인장 등록하셔야 되거든요.
인장은 도장을 얘기합니다. 도장 등록을 해야 되는데 이때 소공사 고용신고할 때 인장 등록 같이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소공사 고용신고 들어갔잖아요. 그럼 등록관청이 자격발급 시도자격, 자격 확인 요청 들어가요. 이 자격이 발급됐는가. 나아가 중개보조이든 소공이든 고용신고 들어가면 결격 신원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족관계 등록을 관장하는 시구 읍면장한테 전과사실 신원조에 들어가요. 이게. 그리고 교육수료여부도 직접 다 확인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전부 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얘기할 거냐면 고용신고할 때 어떠한 서류도 첨부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서류 첨부하지 않아요. 지들이 다 확인하게 돼 있어요. 이게. 다만 외국인을 고용했어요. 그럼 외국인의 경우는 신원조회가 안 되죠. 그러니까 이자가 직접 결격에 해당하지 않으면 증명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을 보조인이나 소공으로 고용했다. 그럼 이때는 그 결격 미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돼 있습니다. 이때만.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고 종료신고는 10일 내에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용신고, 종료신고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등록관청은 협회에다 이 사실 다 통보해줘요. 그래가지고 우리 협회는 중개업 종사자 명단 모두 갖고 있어요. 등록을 하면 다 통보해주고요. 그 다음에 고용신고, 종료신고 들어갔잖아요. 그럼 협회에다 전부 다 명단을 통보해줍니다.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해줘요. 이렇게. 자, 그래서 그 정도 이제 고용인에 대한 기본 내용을 이해해 두시고 시험은 주 타겟이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고 나머지 이들에 대한 이제 업무의 내용인데 이거는 일순환을 하면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를 합니다. 근데 이해할 수 있는 선에서만 잠깐 말씀드리고 넘어갑니다. 이 둘의 공통점에 대해서는 인원수 제한 없다고 그랬고 결격자 고용하면 안 된다고 그랬고 이중속 전면 금지라고 그랬어요. 둘의 차이는 자격증 있고 없고는 근본적인 차이예요. 따질 필요도 없어요. 근데 용어의 정에서 확실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소공은 지금 중개 업무 수행할 수 있죠. 확인 설명, 설명서 작성, 계약서 작성할 수 있어요. 핵심적인 중개 활동을 할 수 있다. 근데 보조는 안 되죠. 그 차이가 있고 소공은 설명서나 계약서를 쓸 수 있으니 썼다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서명 및 날인해야 돼요. 그러니까 소공은 서명 및 날인 의무가 발생되고 있어요. 그런데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되니까 도장도 등록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모든 소공은 인장 등록하셔야 됩니다. 이게. 근데 보조는 그런 의무가 없다는 얘기죠. 이게. 그리고 우리 소공은 실무교육 받으라고 그랬죠. 그래서 고용신고 전에 실무교육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중개보조는 무슨 교육? 직무교육 받으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소공은 참고 이제 교육제도 거의 다 나왔는데 연수교육 대상이기도 해요. 연수교육은 뭐냐면 보수교육이에요. 그러니까 2년마다 가서 한번 법이나 제도가 바뀐 것들 교육을 받습니다. 2년마다 한 번. 그래갖고 이게 바로 연수교육이다. 이게. 자, 그래서 이 둘의 차이점 이제 더 있는데 나중에 이제 일순환 하게 되면 쉽게 이해를 하실 겁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그 정도만 이해를 해 두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들의 업무 상해로 인한 책임에 대한 부분인데 오늘 이 부분은 지금 우리 교재 어디 나가고 있는지 아시죠? 우리 교재 지금 현재 119쪽을 가고 있습니다. 이들의 업무 상해로 인한 책임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민법의 탄력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이제 쉽게 이해를 하고요. 우리 일순환하고 난 다음에 이걸 하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오늘은 조문만 아까 읽어본 내용 잠깐 체크만 하고 넘어갑니다. 우리 법 15조 2항이 있었죠, 아까. 15조 2항에 뭐라고 돼 있었냐면 소공이나 중개보조의 업무상행위는 그를 고용한 계공의 행위로 간주한다 그랬죠? 요 규정에 의해서 계공은 소공이나 보조원이 의뢰인에게 손해 입혔잖아요. 그 책임은 그대로 뒤집었어요. 그대로 뒤집어 쓰고 그다음에 소공이나 보조원이 위법 행위를 했잖아요. 그럼 계공이 행정책임, 등록 취소나 업무적인 직접 먹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양벌 규정이라는 게 있는데 교육 규정에 따라서 징역 이 벌금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계공이나 소공의 업무상의로 한 계공의 책임인데 결국은 한마디로 계공이 다 뒤집어 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정도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 후일 차츰차츰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들을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고용인에 대한 내용 여기까지 이해를 해 두십니다. 그 실무적으로 있잖아요. 실무. 우리 소공이나 보조원 고용신고할 때 어떤 서류도 첨부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근데요, 나중에 실무 가셔가지고 소공사 고용신고할 때 그의 자격증 사본,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 갖고 가셔야 돼. 갖고 가셔야 된다고. 우리가 보여줘. 거기서 확인 들어가야 되거든, 원래? 근데 우리가 보여주면서 지들이 확인해요. 뭔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보조원 고용신고할 때 직무교육 수료증 사본 갖고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여줘, 우리가 직접. 그래갖고
비터 500 사갖고 그러면 되지.